안녕하세요, 오돈메이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월트 자동 대패 DW735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엄청 기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엄청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와이프가 나무도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지원 사격 덕분에 갖고 싶었던 자동 대패를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개봉하고 그리고 부위별 명칭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위별 사용 방법,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대패날이 무뎌지겠죠. 무뎌진 대패날 교체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깎여 있죠? 네, 여기를 좀 잡아주는 게 풀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잡아주고, 그렇죠. 오, 편합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볼트, 그리고 평화샤. 네, 스프링 와샤가 아니라 평화샤네요.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자, 손잡이 보면 여기 아까 깎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키, 여기 턱 있죠? 턱이 여기에 딱 맞추면 돼요. 턱을. 자, 딱 맞췄죠? 그 다음 다시 평화샤 볼트 꽂아서 조여줍니다. 조일 때 이게 같이 돌아가니까 손잡이를 살짝 잡아주고 꽉 조여주면, 네, 튼튼하게 조립이 될 것 같아요. 부위별 명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이는 빨간색 버튼은 전원 스위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당겨 올렸을 때 작동이 되고 아래로 내렸을 때 작동이 멈춥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 스위치 옆에는 작은 버튼이 하나 있죠. 리셋 버튼입니다. 이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모터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모터가 멈추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모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높이 조절 크랭크 핸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는 입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내려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갑니다. 크랭크 핸들을 돌려서 높이를 확인을 할 때 이 옆에 눈금자를 보는데요. 눈금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센치, 반대쪽 편에는 인치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버튼,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아래쪽은 라운딩이 져 있고 윗부분은 일직선이죠. 보실 때는 일직선 부분을 보고 눈금을 맞춥니다. 처음 이제 대패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3cm를 맞춰 놨는데 3cm보다 1, 2mm 작거나 클 수 있죠. 그때 미세 조절을 하실 때는 여기 나사 있죠. 나사 두 개를 풀러서 3cm를 했는데 2.9가 됐다. 그러면 얘를 살짝 낮춰서 2.9에 맞추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약간의 조절이 좀 필요하죠. 네, 요걸 통해서 눈금 조절자를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금자 나왔으니까 작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대 높이는 152mm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와이드, 넓이는 330m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꽤 넓죠?
꽤 높고 이 정도면 꽤 쓸만합니다. 제가 아까 모터 전원 스위치 올렸을 때 이 부분을 만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 설명한 다음에 아래쪽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전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숫자 1, 숫자 2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 여기 아래 보면 숫자가 써져 있어요. 여기는 179컷 per 인치, 1인치를 잘라낼 때 179컷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1인치를 잘라낼 때 96컷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2는 속력이 빠르겠죠. 그리고 1은 속력이 느립니다. 느리게 가야 더 많이 자르죠. 왜냐하면 모터 회전 속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안에 롤러가 두 개의 롤러가 들어있거든요. 뭐 앞쪽에 뒤쪽에 해가지고 두 개의 롤러가 들어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두 롤러의 속력을 조절을 해주는 게 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을 할 때 얘 같은 경우 지금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얘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기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얘를 움직일 때는 작동을 한 다음에 1이나 2쪽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꺼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습니다. 네, 얘는 반드시 작동이 됐을 때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이 부분은 대패를 할 때 얼마나 얇게 또는 얼마나 깊이 있게 벗겨내느냐, 네, 이거를 확인하는 하나의 표예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많이 보게 되지는 않지만 기능에 대해서 이 표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0에서 3.0까지 돼 있죠. 이렇게 요거는 날의 깊이를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75mm부터 330mm는 와이드, 가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돼 있죠. 최대 3.0 깊이로 벗겨낼 때는 소재가 가로의 폭이 75mm 이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쪽에 가보시면 가로가 330mm일 때는 1mm만 벗겨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장비를 잘 쓰기 위해서, 모터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제 소재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나무가 뭐 하드우드다 아니면 소프트우드다, 그런 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나무의 섬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알고 이 기준을 기본적으로 숙지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뭐 75mm 할 때는 반드시 3mm 깊이로 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1mm씩 내려가거든요. 네, 모터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요거는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따가 이 부분이 하부에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부를 보여드리면서 이 녀석들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부 구조는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기어 같은 거 있죠? 자, 기어. 이 기어는 역류 방지 기어입니다. 이제 대패를 하다가 요게 날이에요, 날. 날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면서 나무를 치니까 이게 나무가 팡 하고 뒤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해 주는 기어입니다. 네,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아까 1, 2 요게 어느 거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부에 보시면 롤러가 있죠. 첫 번째 롤러, 여기 날 지나서 두 번째 롤러, 전면과 후면에 있는데 이 롤러의 속력을 이 녀석이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에다 놔두면 롤러가 빠르게 돌고 1에다 놔두면 이 롤러가 느리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죠?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깊이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류 기어 요 앞쪽에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하나 있어요. 요거 플라스틱. 요걸 제가 눌러 볼 테니까 요 눈금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어때요? 요게 이제 깊이를 조절을 할 때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깊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깊이 조절은 이쪽에 크랭크 핸들로 눈금자를 보고 이제 내렸을 때 부재, 나무, 소재가 여기 딱 닿았을 때 얘가 쭉 눌리면서 이 깊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을 해보면 그냥 한 이쯤 되는구나 라고만 보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이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는 기능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네. 자, 하부에 보시면 여기 날 있죠. 이 날 같은 경우는 날이 3개예요. 이따가 날 교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여기 터릿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터릿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터릿이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시죠? 자, 우선은 터릿 기능을 이해를 하시려면 얘하고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이제 터릿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 안에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열기 전에 조금 낮출게요. 자, 이 터릿 기능이 뭐냐 하면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3.2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여기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6.35mm, 12.7, 19, 25.4, 31.7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맥시멈인 거죠. 네. 이렇게 맞춰놨을 때 31.7이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눈금자에서 이쪽에 보이는 눈금자 있죠? 요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눈금자. 이 눈금자가 31.7에 맞췄기 때문에 얘가 31.7에서 딱 멈춥니다. 내렸을 때 자, 탁탁 더 안 내려가죠. 내리고 싶어도 이 터릿, 아까 이 터릿에 딱 걸려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더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이때 이게 움직여도 돌려도 안 돌아갑니다. 얘를 풀려면 31.7보다 높은 숫자로 옮겨야만 얘가 다시 움직여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얘가 이제 설정을 해서 딱 맞춰놨을 때 얘를 움직이려면 얘보다 숫자가 높아야 된다. 눈금자를 통해서 살짝 높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25.4까지 내려갈게요. 자, 25.4 눈금에서 25.4가 딱 맞춰졌고요. 역시 터릿을 움직여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25.4보다 높여야겠죠. 살짝만 높여줘도 움직여집니다. 낮은 숫자는 당연히 되겠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31.7까지 안 가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숫자가 31.7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기능을 쓰려면 31.7보다 높여놔야 이렇게 가집니다. 그 다음 다시 내려서 터릿을 고정을 시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분해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요걸 먼저 뺄게요. 요 뺄 때 요 볼트가 하나 두 개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지금 움직일 때 따각 따각 소리 나죠. 요 안에 스프링하고 구슬이 하나 들었어요. 요걸 먼저 풀어줘야 이따가 뺄 때 구슬 안 떨어집니다. 조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맨 마지막에 조립을 합니다. 분해의 역순이죠. 조립은 빼고, 스프링을 억지로 뺄 필요는 없고, 네. 자, 이번엔 가운데. 이때 구슬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잡아주세요. 잃어버리면 가슴 아프죠. 네. 스프링하고 구슬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아셨죠? 이따가 조립하는 걸로 하고, 터릿을 먼저 이해를 해 볼게요. 자,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에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19를 맞췄다. 그러면 이 하부 있죠? 하부에 보시면 여기 뭉치 조절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여기네요. 이게 19에 맞췄을 때 여기에요. 여기가 19,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빨간 쪽에다 맞추면 여기는 또 더 짧죠? 이렇게 되면 여기구나. 여기가 25.4, 여기가 25.4, 여기가 19, 여기는 31.7, 그죠? 여기 갈수록 여기가 제일 낮은 쪽 3.2,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요게 뭉치가 얘라고 봤을 때 딱 붙어 있죠. 조절자 크랭크 핸들로 딱 맞췄을 때 이게 딱 닿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얘를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각진 걸로 딱 이렇게 물렸어요. 물린 상태에서 얘를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랭크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높여요. 얘를 살짝 높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벌어져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터릿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면 딱 닫고, 풀 때는 살짝 높여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뺐다고 뭐 어디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여기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냥 맡겨도 됩니다. 언제 맞춰지냐면 스프링하고 구슬 요걸 넣으면 이제 또각또각 소리가 나면서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터릿 기능을 이제 알아두면 좋죠. 아무래도 모르는 것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자, 적당히 스프링 넣고, 안된다. 구슬 먼저 내야 되는데. 구슬 먼저 넣고, 스프링 넣고, 아이고. 자, 무드 볼트죠. 무드, 머리가 없다. 예, 얘는 머리가 있죠. 무드 볼트를 조여줍니다. 지금은 막 그냥 돌아가요.
근데 얘를 조이면 안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뒤로 돌려서 요 안쪽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에 이 구슬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슬이 들어가서 그 움직일 때 스프링이 눌려서 구슬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구슬이 그 구멍에 딱 맞춰졌을 때 또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만큼만 해주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부위별 명칭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 익혀뒀으면 사용하는 데는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올리냐고요? 엄청 중요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거든요. 실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기계가 망가지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합으로 왔죠. 나무를 저희가 넣을 때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내리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야 하는데 얘를 도대체 어디까지 넣어야 되나, 그죠?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 자, 맞출 때 이렇게 해서 요게 뭐 대략 2.7cm 2.7cm다 근데 내가 1mm를 벗겨낼 거다 하면 얘를 돌려서, 크랭크 핸들 돌려서 눈금자를 보고 지금 2.7이니까 2.6에다가 맞춰 놓고 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어디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되냐, 그죠? 그냥 빼놓고 눈금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밀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치 여기 깊이 조절하는 거 있었죠? 얘를 통해서 깊이를 조절을 해서 하겠다 하신다면 이제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이 눈금자 같이 보는 센서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다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역류기어 지나서 첫 번째 롤러 있죠. 롤러에다가 나무를 물려줘야 돼요. 롤러가 이게 밖에서 여기에만 딱 맞춰놓고 딱 넣었을 때 롤러가 꽉 눌려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깊이가 내가 맞춰놓은 깊이보다 좀 더 깊숙이 벗겨내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맞출 때, 딥을 맞출 때 첫 번째 롤러까지 같이 물려서 이 깊이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롤러에 맞춰서 요렇게 깊이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작동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는데, 요 첫 번째 롤러 지나면 요 대펜날 보이죠? 대펜날. 이 대펜날에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있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바박 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 깊숙이 넣는 게 아니라 넣으실 때 첫 번째 롤러까지만 넣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한번 사고 내보면 눈물 날 수도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깊이 처음에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간혹 나무가 짧은 나무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경우죠. 알면 그러진 않는데 전 경험해봤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 롤러와 이쪽 롤러
요 사이의 간격이 대략 20cm 정도 돼요. 예, 이 길이가 여기서 첫 번째 롤러와 두 번째 뒤에 후방 롤러 길이가 20cm 정도가 돼요. 근데 나무가 20cm보다 작다. 자, 작을 때 제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롤러를 나무가 이렇게 타고 지나갔어요. 롤러는 이 나무가 눌러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튀지 않게. 근데 첫 번째 롤러를 지났어요, 나무가. 그랬는데 이제 롤러 딱 끝나고 두 번째 롤러에 닿아서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는 게 없다. 양쪽 롤러보다 이 간격보다 좁은 나무가 들어와서 없다. 그럼 가운데 뭐만 있어요? 날만 있죠. 잡아주는 거 없이 날로 계속 쳐봐요. 잡아주는 거 없이 날로 계속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여기서 바바바바박 튀고 난리가 납니다. 뭐 위험한 경우에는 이게 생명인데, 대패는 이게 생명이죠. 날이 생명이죠. 날이 깨질 수도 있고 휠 수도 있고, 이 축이 휘어버리면 이거 진짜 생명이 사라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몇 센치? 20cm 이상의 길이의 나무를 넣어야 된다 라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부위별 명칭과 이제 부위별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 네,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대패 같은 경우는, 자동 대패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에서 필요한 게 이제 대패날, 이제 마모가 되면 대패날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래 쓰다 보고 많이 쓰다 보면 모터 얘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모터예요. 그래서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본 브러쉬가 다 닳게 되면 카본 브러쉬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부 날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카본 브러쉬 위치, 요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대패 상부예요. 이 상부 부분에 보시면 전용 공구가 들었죠. 예, 별 렌즈 들었고요. 이 별 렌즈 뒷부분에는 자, 요 자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4개의 볼트가 있죠. 4개의 볼트를 먼저 풀어줍니다. 자, 엽니다. 짜잔. 오, 무슨 자동차 엔진 보는 그런 느낌이죠? 네, 여기 보면 빨간색, 예, 빨간색으로 된 거 있어요. 얘 풀어주시면 돼요. 얘를 풀르면, 이 3개를 풀르면 이 덮개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클로즈, 그리고 오픈, 이쪽에 화살표 보이죠? 요 선을, 자, 요 선을 클로즈에 있는 걸 오픈 선으로 맞춰줍니다. 요걸 들어서, 요걸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들 거예요. 요렇게 들어서 여기에 화살표에 오픈을 맞추면 옆으로 살짝 밀면 쏙 빠집니다. 자, 내부 보이시죠? 요게 날이에요. 날. 이쪽에 보이시는 게 요게 날이고, 요게 날 덮개. 기계 코드 빼놓고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자, 요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리면, 자, 어때요? 안 돌아가죠?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쭉 가보면 여기 누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끝에가,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끝에가 거리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끝에 살짝 거리처럼 돼 있죠. 이 거리를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원 안에 넣게 되면 이제 얘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돌아가죠. 작업을 할 때는 딱 빼놓고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아까 전용 공구 있었죠?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8개의 볼트를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8개의 볼트를 풀어주면, 아까 전용 공구 뒤에 제가 요거 자석이라 그랬죠? 요 자석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들립니다. 잘 들리죠? 요거 빼고, 요게 날이에요. 이제 날도 착 붙여가지고 이렇게 뺍니다. 이 날 보면,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외에 작은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죠? 이 작은 구멍은 여기 날 장착하는 부분에 보면 이쪽에 키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키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작은 키 2개. 요 2개를 요 작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볼트를 체결을 해주면 되는데, 물론 이제 날 물어주는 카바 요거 씌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맞춰 놓고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 이거 삐뚤어지면 어떡하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이거 삐뚤어질까봐 고민스러웠거든요. 자, 자석 물려놓고 움직여 볼게요. 얘를 좌우로는 얘가 움직여져요. 좌우로는 얘가 움직여지는데, 얘가 앞뒤로는 안 움직여요. 앞뒤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조금만 옆으로 이제 삐뚤어졌다 하면, 이제 수공구 다뤄보신 분들 아시죠? 손으로 쓰는 대패. 그거 날 잘 갈아가지고 껴보면 약간 삐뚤어져서 껴져가지고 대패 딱 했는데, 이쪽만 대패질 되고 이쪽은 덜 깎이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삐뚤게. 그죠? 그거 잘 맞춰서 또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 대패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요 두 개 튀어나온 거, 요게 나를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한쪽으로 삐뚤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이 녀석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네, 다른 것들이랑. 저는 이쪽 방향으로 좀 밀어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날 같은 경우 디월트 날은 양날입니다. 양날. 여기도 날, 여기도 날. 양날이에요. 그래서 이쪽 다 썼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양쪽 날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 걸로 교체해서 쓰시면 돼요. 한쪽 날만 다 썼다고 교체하면 날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날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 3개 한 세트로 팔죠. 네, 3개 한 세트로 파니까, 그래도 급할 때 또 없으면 곤란하니까 여분으로 이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덮개. 자, 덮개 맞춰주고,
다음에 볼트를 체결해 줍니다. 요거 요 체결할 때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네. 이게 별 렌즈가 있으신 분들은 별 모양이죠. 별 렌즈 있으신 분들은 그 전동 드릴에 체결해서 쓰는 거 있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공구가 딱 요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만큼만 힘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를 갈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눌러서 돌려놓고 동일한 방식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날 교체 3개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순 거꾸로 화살표 방향 잘 맞춰서 넣어주세요. 밀어 넣고 그 다음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날 교체 끝. 뚜껑 덮으면 끝나죠. 제가 뚜껑을 바로 덮기 전에 이 부분에 엔진이 있었죠? 엔진이 아니라 모터. 자, 모터. 제가 유니버셜 모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면 여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그쵸? 왼쪽으로 돌려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카본 브러쉬가 들어 있어요. 카본 브러쉬 얘 전용으로 된 거 이제 정품 쓰세요. 정품이 좋죠. 예, 여기 하나 반대쪽에도 있을 거예요. 반대쪽 요거 풀러가지고 요거 뚜껑 빼고 저 안에 혹시 보이나요? 흐릿하게 일자 모양 보이죠? 그죠? 저거 풀러가지고 이쪽도 양쪽 카본 브러쉬를 모두 교체를 해주면 또 짱짱하게 씁니다. 자, 그러면 모터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거 요것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 뚜껑 덮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전용 공구는 제자리에. 어렵지 않죠? 네, 디월트 자동 대패 DW735 제품을 이제 잘 사용하는데 알아두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실제 깎아봐야 또 알겠죠? 예,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요 나무를 쓸게요. 현재 표면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표면이 좀 그냥 밴드소로 잘라놔 가지고 그죠? 엉망이죠? 요거 대패질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두께는 대략 29가 조금 안 돼요. 28은 조금 넘고 대략 28쯤 되는데 요 한 군데만 측정을 하시지 마시고 측정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 해주세요. 네, 4군데 정도는 해줘야 돼요. 3군데 해주면 더 좋고 여기 또 뒤집어서 이쪽도 3군데를 해줘야겠죠.
세 군데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한 뭐 28.5, 여긴 28, 여기도 28, 28.5가 좀 제일 두꺼운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28mm를 먼저 대패를 하고 이제 상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단을 낮춰서 대패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놔둘 때 바닥이 평이 위 아래가 있죠. 위 아래 중에 이제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수평이 잘 맞는데, 이게 놔뒀는데 꿀렁꿀렁, 바닥에 놔뒀는데 꿀렁꿀렁 이러면 대패하다가 어차피 롤러가 눌러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이 잘 맞는 쪽을 아래쪽으로 가게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바닥에 놨을 때 평이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대패질 해볼게요. 우선 28에 맞췄고요. 허들을 안 거잖아요. 자, 이게 1차 대패를 한 겁니다. 오, 벌써 광 날라 그러네. 그죠? 원래 이랬죠. 그죠? 원래 이랬었는데 지금 1차 대패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기 들 갈렸죠? 들 깎아냈죠? 그래서 조금 더 낮춰서 자, 어때요? 기가 막히죠? 광 나는 거 보이십니까? 특별히 샌딩을 하지 않아도 광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속력을 빠르게 했어요. 예. 속력을 느리게 해가지고 더 곱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날 상태도 워낙 좋고 굳이 뭐 곱게 피니싱까지 하지 않아도 얼굴을 비벼도 될 정도로 제 피부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 궁금하죠? 지금 제가 대략 27.5 정도 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게이지는 고장 나가지고 안 나오고요. 여기 눈금으로 봐주세요. 눈금으로 봐주시면 지금 20 몇이야? 21.5 그죠? 27.5 정도 나오죠. 이 정도면 눈금이랑
저랑 잘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센치도 잘 맞죠? 비교적 저는 잘 맞는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섬세하신 분들은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두께가 잘 안 맞는다 그러시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눈금자 설명하는 부분에서 눈금자 요 나사 두 개 풀러 가지고 이거 나온 두께와 얘를 이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 장비라는 게 공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얘만 있으면 정확하게 뭐든지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구를 사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이제 공구는 이런 미세 조절을 통해서 공구를 나한테 맞추도록 하는 거고, 나는 또 이 공구를 알아가면서 맞추는 거죠.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목공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